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3회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네, 교량인데요. 상부 구조가 금속이나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인 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이고요. 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했다, 그죠? 자, 이거 암기가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시 작업계획서 내용입니다. 암기형이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작업계획서에는요, 일하는 방법은 기본이다 그랬죠? 작업 방법 및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나 해체나 변경하려니까 위험하니까요. 작업 지휘자 필요합니다.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자, 그 다음에 설치, 해체, 변경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려되는 게 높은 데서 근로자 추락할 수 있겠죠. 그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가 떨어지는 낙하나 전도, 붕괴 방지할 생길 수 있겠죠.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 더 기억하자면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성능, 작업 방법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 시의 작업 계획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방법 및 순서, 두 번째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세 번째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네 번째는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섯 번째 기계 등의 종류, 성능, 작업 방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죠. 낙하불 방지망 보수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1번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1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2번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한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는데 단위를 정확히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추락 방지 조치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화면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는 작업 발판 없이 낙하물 방지망의 파이프를 밟고 있다. 작업 발판이 없는 게 추락의 원인이 되겠다, 그죠? 낙하물 방지망 보수하고 있고요. 작업자는 안전대를 미착용했다. 역시나 추락의 원인이 되겠죠. 미착용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두 번째, 근로자 안전대 착용. 만약에 추락 방호망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추락 방호망 설치. 화면에 되어 있지 않은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얼마마다 하죠? 10m 이내마다 설치하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얼마? 2m 이상으로 합니다. 수평면과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단위까지 꼭 적어주셔야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타워 크레인을 와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셔야 했습니다. 일단은요, 타워 크레인 와이로프로 지지할 때는 지지할 수 있는 전용 지지 프레임부터 이렇게 땅속에 박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와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을, 그죠? 이렇게 지지 프레임에 이렇게 고정하자라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고정해 주는데요. 와이로프의 설치 각도는 와이로프를 프레임에 설치하는 각도 몇 도? 75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안정적인 각도다 했죠. 수평면에서 75도 이내로 하고요. 지지점은 몇 개소 이상으로 한다.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 요거 75도 아니죠. 들고 이동하는 게 75도고요. 우리가 삼각형에서 안정한 각도가 60도죠, 그죠? 60, 60, 60일 때 세 각의 합 180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수평면에서 60도 이내죠. 그리고 지지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합니다. 요거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안전난간 많이 나오죠. 역시나 암기형 문제입니다. 안전난간 설치 시의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얼마 이상?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합니다. 상부 난간대를 얼마 이하에 설치할 때?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한다 라고 했고요. 발끝마기판은 바닥면으로부터 몇 cm? 10cm 이상 높이 유지합니다. 난간대의 지름은요,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다. 자, 2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숫자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참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경사는 몇 도? 도가 2개입니다. 30도 이하입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요,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암기형이죠.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히빙 현상 방지책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히빙 현상은요, 어떤 집안에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원인이 뭐였죠?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또는 토합차로 인해서 굴착 저면이 부풀러 올라온다. 이 말은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붕괴된 흙이 넘어올 때 버텨주는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깊게 묻자 그랬죠.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연약한 점토 집안이라서 토합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쌓여있는 흙의 무게, 토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굴착부 주변의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쌓여있는 하중을 제거해서 토합을 좀 낮춰줘도 되고요. 주변에 어스 행거를 설치한다. 또는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중에 적으셔도 됩니다.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 깊게 한다. 양질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굴착부 주변의 상재 하중 제거한다. 어스 앵커 설치한다.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중에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주는데요. 터널 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에 의한 장략 작업 시의 준수사항을 3가지 적어라. 그죠? 파란색 별표. 암기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장략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입니다. 앞에도 나오긴 했었죠. 그죠? 첫 번째, 화약이 터지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겠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자. 두 번째, 자, 잘못하면 폭발하는데요. 화기나 흡연해서 안 되겠죠. 그죠? 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는다. 그죠? 세 번째, 근로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그죠? 자, 이렇게 3가지 정도 쉽겠습니다.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죠? 물론 나머지 내용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클립 체결하는 와이로프 클립 체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 체결 방법 중 올바른 것에 번호를 적고 이유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아까는요, 이 긴 줄 쪽으로 다 체결한 게 맞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건 1번인데요. 클립의 새들이, 클립의 새들은 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된다. 힘이 걸리는 쪽이 긴 줄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립의 새들은 로프에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한다 적으시면 되고요. 클립의 숫자 보겠습니다. 와이로프 지름이 16mm 이하일 때 클립은 4개죠.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할 때는 6개가 되겠습니다. 자, 3회 2부 문제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상시 분진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적어라. 역시나 암기형, 법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상시 분진, 먼지가 나는 작업할 때 알려야 될 거. 첫 번째 뭘까요? 먼지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 알려야겠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 경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먼지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위생 관리하고 호흡용 보호구 착용하고 질병 예방하라.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 그죠? 작업장 및 개인 위생 관리, 세 번째 호흡용 보호구 사용 방법, 네 번째 분진에 관한 질병 예방 방법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상시 분진 작업할 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 경로, 두 번째 작업장 및 개인 위생 관리, 세 번째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네 번째 분진과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분진의 발산 방지 및 환기 방법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역시나 암기형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작업자가 DMF, 디메틸 포름아미드죠, 그죠? 배합기에 넣는 유해물질 취급 작업 보여주는데요. DMF 등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DMF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 대상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허가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도 게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나 허가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의 명칭이죠. 유해물질의 명칭. 그 다음에 MSDS도 거의 비슷하죠. 명칭이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알려줬지만 그래도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조치하라.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입니다. 또는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넣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물질 명칭, 두 번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취급상 주의사항, 네 번째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이고요. 다섯 번째 착용해야 할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나왔네요. 그죠? 예,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요. 동영상 설명을 보니까 터널 내에서는 굴착한 토사, 버력이죠. 그죠? 컨베이어로 이동하여 버력 반출용 대차를 이용하여 반출하는 모습하고 TBM이죠. 터널 보링 머신, 터널을 굴착하는 TB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버력 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버력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장비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굴착하는가? 굴착 방식. 두 번째 터널의 경사도. 세 번째 운반 통로 노면 상태. 그죠? 굴착하는 방식, 터널 경사도, 운반 통로의 노면 상태를 보고 버력 처리 장비 선정합니다. 또는 버력의 상상이나 함수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계 하의 운반 장비는 작업 시작 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 즉시 복수나 필요한 조치해야 합니다. 차량계 운반 장비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아까 동일하게 나왔죠,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운반 장비니까 짐을 싣고 들어 올려야 됩니다.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기능이고요.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절해야 합니다. 제동장치, 조절장치 기능이죠. 달려가려면 바퀴인데요. 차륜의 이상 유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광, 경음장치, 불하고 빵빵하는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 거푸집 공사 현장인데요. 작업 발판이나 통로 끝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가 되겠습니다. 계급이니까요. 첫 번째, 덮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계급부에 수직형 수락망망 설치합니다. 그죠? 첫 번째 수직형 수락망망 또는 덮개 설치. 추락할 수 있으니까 안전난간 설치하고요. 이 계급부가 있다면 여기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또는 안전난간을 이렇게 설치해서 난간만 해주면 그 틈으로 또 빠지니까요. 여기에 수직형 추락망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예 이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치면 못 들어가겠죠? 울타리 설치. 보통 3가지입니다. 하나 더 적으셔야 할 때는 밑에가 깊다면 10m마다 추락 방호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째는 추락 방호망 설치고요.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5가지 적으란다면 5번째는 근로자 안전대 착용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영상은 거푸집 동바리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동바리를 조립할 때 하중의 상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준수할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앞에 또 나왔다. 그죠? 동바리는 기둥이기 때문에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침하 방지 조치를 묻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2번째, 동바리는 상하 고정 똑바로 해야 되고 기둥이니까 미끄럼 방지해야 된다. 그죠?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합니다. 3번째, 계급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할 때는 계급부가 붕괴되면 하는 사람이 갇히니까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4번째,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5번째, 강제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볼트나 클램프 등 전용 절무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자, 동바리 조립할 때 준수할 사항,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합니다. 동바리 상하 고정, 미끄러짐 방지 조치합니다. 계급부 상부에 동바리 설치하는 경우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합니다.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강제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전용 철무를 사용합니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설통로 설치 작업 보여집니다.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그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요. 길이가 얼마? 15m 이상일 때 얼마마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35m 수직갱에는 최소 몇 개 계단참을 설치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5m죠. 그죠? 10m 내려가면은요, 계단참 1개 해야 됩니다. 20m에 또 계단참 1개 합니다. 그죠? 10m 더 내려가서 30m에 계단참 1개 하고 5m 내려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요, 계단참은 하나, 둘, 3개를 해야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죠? 동영상에서는 사다리식 통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사다리식 통로나 5개용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인데요. 암기용 문제죠. 영상과 무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들고 이동하는 건 몇 도? 75도 이하다 그랬죠. 그죠?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고정했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요. 90도 이하죠. 그 높이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한다. 높이가 얼마 이상일 때였습니까? 7m 이상일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탱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사다리식 통로를 고정했습니다. 그죠? 현재 요 각도 고정식이니까 90도입니다. 근데 전체 높이가 7m를 넘을 때는 그대로 올라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등받이 우를 해줬죠. 그죠? 지면으로부터 얼마부터요? 2.5m 높이부터 등받이 우를 한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등받이 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울이 있어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그죠? 이럴 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되는 지점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등받이 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울 때문에 못 올라간다면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괄호를 설치하고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괄호를 사용하라.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 안전대 사용한다. 이것도 추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얼마 이상 올라가죠? 우리가 사다리를 걸치면요, 여장 길이죠, 그죠? 여유로 두는 길이. 얼마였습니까? 예, 60cm 이상의 여장 길이를 줬죠, 그죠? 그래서 답은 60cm 되겠습니다. 참고의 내용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역시나 암기용 문제입니다. 꽂음 접속기를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콘센트하고 플러그를 꽂아서 접속하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100V하고 220V가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걸 사용한다면 좋겠죠, 그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장실에는요, 물이 안 들어가는 방수형, 덮개 있는 콘센트 쓰시죠? 수변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세 번째, 젖은 손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촉시킬 경우 요거 생략해도 됩니다. 땀 등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요 정도 세 가지, 그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합니다. 수변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합니다. 땀 등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는요, 잠금 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에 잠그고 사용할 것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네, 3회 3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건설 장비 명칭과 주 용도를 한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흙을 싣고 가는 걸 로더였는데요. 밀고 가는 건 불도저라 그랬죠. 그래서 현재는 불도저가 되고요. 불도저의 용도는 흙을 굴착, 파적. 그래서 적재 및 운반, 싣고 운반합니다. 마지막에 집안의 정지, 고르기까지 작업이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암기형 문제입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다? 10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추락 방호망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수평으로 설치하고요. 망의 처집은 짧은 병 길이의 몇 %? 12% 이상 처지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 또 사달식 통로다, 그죠?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사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자, 수직갱은요, 길이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계단참 설치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는요,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발판과 벽 사이, 그죠? 이렇게 벽이 있고요. 사다리식 통로가 있다면 뒤에 벽하고 발판 사이는 발이 그 틈에 끼지 않도록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양발이 올라가고도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30cm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서술하시오보다는 숫자부터 암기하라 항상 강조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 기계가 충전 전로 부근, 다시 말하면 전봇대 전선이 되겠다, 그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작업 시
전봇대 전선 주변에서 팔이 높이 올라가는 차량이나 기계 장치 작업 시 전봇대 전선이 있고요. 차량의 크레인의 팔이 쇠로 된 게 높이 올라가면 잘못하면 유도 전기가 흘러서 작업자 감전될 수 있다 그랬죠. 요걸 묻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중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했는데요. 충전 전로 부근에는 녹색의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 이 왜 울타리를 왜 해놨을까요? 그죠? 최소한 300cm였죠. 이격거리를 두는 거죠. 3m 이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격거리를 두거나 울타리를 주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자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얼마 이상 이격? 300cm. 우리 머릿속엔 3m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격하고요.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는 이격거리가 얼마 증가할 때마다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이격하는 거리를 증가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만 물었는 거 맞나요? 다른 문제 또 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그죠? 괄호에 적합한 내용. 예, 결국은 암기형 문제네요. 그죠? 요것도. 그래서 참고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문제 역시나 암기형이죠. 그죠? 예, 영상과 무관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보여집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넘어짐, 방지나 근로자와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가 넘어진다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차가 넘어지는 건 이렇게 그렸잖아요. 멀쩡한 땅을 가는데 넘어지는 건 차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치마된 데 가는 거, 이거는 차량계, 땅 파는 기계, 건설 기계니까요. 제가 땅 파는 삽을 그려드렸죠. 그죠? 이렇게 땅을 파는 기계들인데요. 이렇게 땅이 치마된 데 지나가니까 차가 넘어진다. 이렇게 그리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면의 부동치마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갓길의 붕괴 방지하고요. 이런 땅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유도자 배치해야죠. 세 번째 유도자 배치까지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 넘어짐 방지 조치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건설 기계는 차폭이 넓으니까 도로 폭도 넓어야지 차가 안 빠지겠죠. 도로의 폭 유지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고 했습니다. 3가지 적으라 많이 나오니까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나 건설 기계나 넘어짐 방지 조치는 통일해서 3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암기형이죠. 그죠? 자주 나왔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 안 된다. 원래 크레인은 화물만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람 태우면 안 됩니다. 그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승 설비를 하고요. 추락 위험 방지하면 사람을 태워도 된다는 거지요. 이 경우 해야 하는 조치사항 3가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다. 그죠? 첫 번째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람이 타는 탑승, 우리가 전기 작업할 때 보면요. 전봇대 전기 작업할 때 차량이 와서 이렇게 사람, 들어올리죠. 그죠? 이게 이동식 크레인 같은데요. 이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한다. 그래서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하고요.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는 동력 하강을 해야죠. 사람이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그죠?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3가지가 되겠습니다.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할 것,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역시나 나왔던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현장 보여주는데요.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을 3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난간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이 호수가 요동치다가 추락할 수 있죠. 안전 난간 설치해 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부음대를 조정할 때는 전선이 있다면 위험 방지 조치해야 되죠. 그리고 이 차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등의 넘어짐 방지 조치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는 전체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림 보고 대충 생각하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두 번째,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이나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할 것. 세 번째, 타설 장비의 부음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네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꼭 암기해야죠. 그죠? 강풍시 타워 크레인 작업 제한에 관한 풍속 기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괄호를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한다. 자,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설치, 수리, 점검, 해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때죠. 이번에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제가 순간 풍속이 초당 15m 초과할 때는 일하지 마라. 운전 작업을 중지하라 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할 때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5개 양중기는 각 부위 이상 점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5m 초과할 때는 5개 승강기나 건설용 리프트 등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요거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3회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크게 새로운 문제가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문제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점수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